한동의 뉴스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옥김세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 YTN 보이는 라디오가 송출 문제로 방송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실 분 유튜브로 오셔서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해보죠. 사고 소식인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해상에서 갈치잡이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난 사고 있었네요. 예, 오늘 오전 7시 5분쯤에 제주도 차귀도 서쪽 7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대성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예. 이제 당국이 구조에 나섰는데요. 해경하고 제주도에서 이제 수집된 정보를 종합을 하면은 인근에서 고기잡이 하던 배가 대성호가 새벽 3시까지 조업한 거를 받고 예. 새벽 6시, 아침 6시에 연락이 끊겨서 이제 제주 해경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구조에 나섰는데 현재까지 선원 1명이 구조됐는데 제주 시내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을 하셨고요. 현재 어선에 있던 조업자 중 1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 배에 불이 완전히 다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층불을. 예. 그 불길에 피해서 물에 뛰어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구조도에서 사망하신 한 분의 선원도 예. 구조 당시에 화상이 굉장히 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11명이 실종 상태인데 지금 파도가 좀 높아서 예. 수색 작업이 좀 쉽지만 않다고요? 네, 지금 뭐 열심히 이제 수색 작업 진행 중인데 현재 그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해경의 경비 함정, 그리고 항공기 1대, 헬기 5대, 그리고 관공서 6척, 그리고 해군 함정 2척 등등 해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은 오늘 풍랑주의보가 발령이 된 이후에 파고도 한 2, 3m 이상 높아진 상태라서 수색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좀 전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실종된 11명 선원은 한국인 5명, 베트남인 6명이라고 하는데 왜 불이 났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원인은 확실치 않은데요. 일단 대성호 선박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확인은 돼서 예. 일단 모종의 원인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예. 선박의 소재가 이제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또 바람이 많이 불었을 바람도 테고. 많이 불었기 때문에 화재가 크게 번진 것 아닐까 추정하는 정도입니다. 예. 사고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요? 예,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이 총동원에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했고 일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에 도착을 했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가 설치가 됐습니다. 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생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빨리 실종자들을 수색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죠. 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일가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이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소장도 일부 언론과 국회 일부에 이제 공개가 된 것으로 보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 총 이제 3가지 정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총 6가지 혐의들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웅동학원의 어떤 채무 면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제 배임죄 그리고 강제집행 면탈죄가 명시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채용 비리 웅동학원 그 해당 중학교 웅동중학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배임 수재와 업무 방해죄가 명시가 돼 있었고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 도피했다거나 증거를 인멸 혹은 교사했던 그 정황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죄 그리고 범인 도피죄가 공소장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하고 이혼한 것은 진짜 이혼한 게 아니고 위장 이혼이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는 것 같네요. 위장 이혼으로 결론을 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가 이제 거기에 공소장에 추가가 된 거거든요. 예. 위장 이혼한 것은 강제집행 면탈 세금을 안 내기 위한 혹은 뭐 그런 그러니까 겁니까? 웅동학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그것이 강제집행될 위기에 처하니까 위장이혼을 통해서 채권을 지키려 했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당 채권을 중간에 이제 양도한 정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 명의와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일부 그 회사 명의로 양도를 한 정황이 있는데 양도 이후에 위장이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 씨의 전 부인도 공범입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인 공모 관계가 있는지는 또 따져봐야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그 양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채권 양도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는 그 원래 채권자였던 진실된 채권자인 그 캠코 자산공사죠. 거기에 채권으로 인한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 또 그 실질적인 이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범 관계도 좀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예. 실질적 이혼 의사가 없이 거짓으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보고 있죠. 예. 공소장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진짜 이혼할 생각이 있었고 이혼했다라는 거고. 그렇죠. 조국 전 장관 동생 쪽 입장은 네. 실제 이혼을 했던 것이다. 예. 이건 뭐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양쪽의 주장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실관계 금방 확인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혼을 해서 같이 살지 않았느냐, 아니 위장 이혼하고 같이 살았느냐, 뭐 그렇죠. 이제 이제 혼인의 실질이 있느냐 예. 이걸 이제 따져보는 것인데 뭐 그렇죠. 예, 혼인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 공소장에 따르면 혼인의 실질에 상응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당시에 이혼은 법률적 이혼만을 예. 한 것이다라고 공소장에는 일단 명시가 되어 있기 예.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 증인들이나 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채용 비리인데 웅동중학교 관련해서 예. 사회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았고 시험 문제 등을 전달했다. 이것도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2017년에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한테 총 한 1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시험 문제를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이 동생의 모친이죠. 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시험 문제를 이들에게 유출을 먼저 했고 예.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제 이 논리입니다. 이건 조모 씨가 인정했습니까? 이 부분도 예, 이제 인정 여부와는 달리 어쨌거나 공소장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두 차례 2016년과 17년 두 차례로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16년도에는 뭐 1억을 요구했다가 이제 8천만 원으로 깎아준 예. 그런 정황도 나타나고 있고 2017년에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 8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채용 과정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예. 미리 준 거죠. 예. 미리 예.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고득점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채용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정황들이 공소장에 예. 좀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인정했다고 물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성격이기 때문에 뭐 돈을 줬을 때 통장으로 주진 않았을 테고요. 그런데 줬다는 사람의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에 넣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줬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쉽게 밝혀질 문제여서 예. 이 부분도 만약에 부인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재판장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뭐 그렇습니다. 예. 여쭤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해요. 허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보석 청구를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 가능하다 보십니까? 보석 청구 사실 이제 그 피고인의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이 원칙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은 말 그대로 일부 이제 금원을 제공하고 그 석방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피고인의 권리인데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 혹은 뭐 이렇게 석방이 되었을 때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 이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서 보석을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 허리가 아프다라는 건강 문제를 통해서만으로는 보석은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조 장관 일가가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사람이 3명이 됐는데 검찰은 결국은 조 전 장관도 추가로 소환 조사해서 기소하겠다 그 생각 아니에요? 예, 검찰은 일단 이번 주가 가장 유력하죠, 아직은.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추가 소환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또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안 할 텐데 뭐 굳이 그러니까 사실 추가 소환을 뭐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겠느냐 좀 의문인 게 지난번에 1차 조사를 받았을 때 전 장관이 이제 입장을 밝혔잖아요. 더 이상 검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공차하고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추가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이 뭐 진술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또 형법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피고인의 또 권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인은 구차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다. 재판 때 모든 걸 밝히겠다 이 생각이고, 또 하나는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또 밖으로 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시 부른다고 해서 뭐 진술을 하겠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법정에서 공개된 재판에서 양 당사자 간의 어떤 공방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진술을 가리겠다는 것은 검찰이 나를 기소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결과는 좀 두고 보죠. 예. 이것도 조금 다음 소식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충격적인 소식인데,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가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었네요. 예, 이게 참 어이없는 사건인데요. 경기도 성남중앙경찰서에서 약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실 비서, 수행비서를 지난 12일 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소속의 모 의원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벌써부터 누군지 다 뜨던데 말하면 안 되는군요. 예, 아직은 말할 수 없죠. 필로폰 어디서 구매했대요? 이 구매 경로를 보면 이제 조사 결과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채팅 앱을 통해서 그 판매자하고 접촉을 했다고 하고요. 앱을 통해서. 네, 어플을 통해서. 그리고 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은 뒤에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 예. 던지기 수법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에게 이제 현장에서 검거된 그런 사안이었는데. 그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어디 가면 마약이 있으니까 찾아가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경찰이 어떻게 알고 갔을까요? 뭐 사전에 정보를 수집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보통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판매책 한 명을 경찰이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중에 이제 미끼를 던져서 걸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국회의원실 비서였던 거예요. 잡고 보니까 국회의원 비서였다. 예,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예, 마약도 혼자 투약한 게 아니고 함께 또 투약한 사람도 있던데. 그렇죠. 예, 그 어플에서 같이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방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을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된 거죠.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벌써 그 국회의원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심부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근데 이 국회의원실 방 입장에서는 몰랐다는 입장이고. 몰랐겠죠. 예, 몰랐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연초에 사실 마약 사건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버닝썬 사건에서도 마약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런 메신저 앱을 통한 필로폰 대마 유통이 사실 우리 좀 생활에 좀 가까이 좀 다가와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익명의 메신저, 좀 익명성이 강화된 메신저를 쓰면은 어렵지 않게 대마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접촉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까지 조사해야 된다는 건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지만, 한 가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마약류를 구하기가 지금 쉬운 시대에 왔다라는 좀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비근한 예로 그 운동하는 분들도 이제 본인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물도 굉장히 이런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기가 쉽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생활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할 수 있는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마약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음성적으로 유통이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최근 재벌가 자제들이 마약 사건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해외에서 다 들어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유학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로 방금 전에 말씀 나눴던 어플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접촉했던 마약상 중에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취재차 접촉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잡힌 사람은 대마가 아니고 필로폰이니까. 그렇죠? 더 문제가 되죠. 된다고 생각하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그런데 지금까지는 잡히지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 잡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 지켜보고요.
한국타이어의 조세 포탈 혐의를 조사한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죠. 조현범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예,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서 이제 조현범 대표를 이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국세청이 앞서 지난 1월에 한국타이어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예, 지난해 7월에 사실 이제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들어갔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뒷돈을 챙겨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국세청에서 잡았고 이걸 1월에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맨 처음에 들여다보고 네. 아, 문제 있네 하라고 검찰에 넘긴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국세청에서 이 세금 관련된 그 혐의를 조사하게 되면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회계 장부들을 보게 되거든요. 보다 보면은 과다한 비용 지출이라든가 근거 없는 원인 없는 그런 비용들이 있을 경우에 그 비용의 출처라든가 아니면은 비용의 출처가 아니라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사용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적절한 답변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조사를 한 주체가 이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사국이거든요. 예. 조사사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의 특수부라고 불리는 부서인데 이곳이 특별세무조사를 했다는 거는 그쪽 국세청 얘기로는 사실상 고발을 하기 위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정황을 확실히 잡고 들어갔다는 예. 얘기죠. 예.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다 이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범죄수익 은닉,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겼다, 빼돌렸다 이런 건데 네. 어떻게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배임 수재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취득한 금액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범죄의 어떤 중한지 경한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또 많이 판가름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본건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나 나왔죠? 혹시? 배임수재는 5억 원 정도고 횡령 금액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거기다 이제 범죄 수익 은닉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경제사범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사실 횡령 금액이 2억에서 3억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또 재벌가 자제라고 하니까 또 작아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런 횡령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죠. 특히 재벌인 경우에 오히려 더. 그 경우에 이제 방어 논리가 항상 경영에 반드시 대표의 자리와 위치와 그의 판단이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경영상 반드시 필요성을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본건의 경우에 그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구속이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결심 공판이 미뤄졌습니까? 예, 그 고유정 씨 결심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 의붓아들 살인 사건하고 오늘 병합이 됐습니다. 아, 병합됐어요? 예. 재판부가 그래서 심리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내년 1월에 두 건을 합쳐서 결론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수사 당국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예. 이게 병합된 이유는 검찰 측도 병합을 원했고 그다음에 이 재판을 미루고 싶었던 고유정 씨 측에서도 병합을 해달라라는 좀 입장이었거든요. 예. 오늘 그 결심 공판, 그러니까 오늘 진술을 했던 고유정 씨가 진술하면서 계속 뭐 검사가 무섭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재판이 휴정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고유정 씨 측 변호인들도 뭐 병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 변론을 준비 못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폈거든요. 결국 병합이 됐으니까 이런 전 남편 측은 병합이 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병합됐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형을 이제 집행하면 오히려 더 큰 형벌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검사님이 무섭다. 여론이 나를 죽이려 한다. 예.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통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거는 그 공소 사실을 뭐 그러니까 입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아니고 시간 끌기용인가요? 단지 그 법정 내에서의 어떤 아니 근데 법정 내에서 여론을 끌기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그 속을 모르겠네요. 검사님이 무섭게 하셨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사건 자체가 좀 애매한 이유가 시신을 무자비하게 훼손을 한 다음에 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서 이제 시신을 다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한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유정 씨가 계속 약간 말을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굉장히 있고 모호합니다. 그 외에 이렇게 어떤 정황이라든가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발언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좀. 예.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였다. 성폭행을 전 남편이 나한테 시도하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이유는 뭐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 그렇죠. 예. 자, 이 유족 측의 반응은 당연히 냉담하고 분노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분노가 좀 심하고요. 뭐 형사재판을 처음 받는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고시가 무서울 정도다. 이런 입장이고. 예. 사실 이 피해자 강씨 측 피해자 측 변호인은 병합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의부자들 살인 사건이랑 병합이 된 다음에 이쪽 변호인도 그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심리를 빠르게 진행해 준다고 하니 재판에 성실히 진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고 먼저 한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게 처음에는 예,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이게 병합이 사실 이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뭐 물론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고유정으로 동일하긴 하지만 일단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두 사건은 하나는 이제 전 남편 살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의붓아들 살해 그리고 그다음에 피해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시점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합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사실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병합이 됐네요. 저는 그거 좀 예. 그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고유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예. 근데 검찰 쪽에서는 의붓아들 살해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프로파일러 조사를 통해서 예. 이게 잡아낸 새로운 혐의였거든요. 예. 그 두 살해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다 인정되면 아주 중형이 선고되겠네요. 또 그렇습니다. 살해 과정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예, 그 실체적 병합이죠. 이제 두 사건 모두 한 명의 피고인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선고형의 최고형의 1.5배까지 가중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죠. 일단 전 남편 유족은 사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최고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2월 2일 날 결심 공판이 있는데 지켜보기로 하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